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진닷컴의 상시 공략 문제 2회로 준비했습니다. 교재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올인원 교재이고요. 상시 공략 문제 지난 영상에서는 1회, 이번 영상에서는 2회 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니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A1 셀은 그대로 두시고 A3 셀부터 그대로 내용만 쭉 입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타 없이 작업하시면 되고요. 특히 과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 대문자와 그 하이픈, 짝대기 그리고 숫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타 없이 잘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셀 서식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기본 작업 2작업입니다. 1번 문제의 A1셀부터 I1 영역은 바로 범위 잡아서 작업할게요. A1부터 I1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하라고 하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시고요. 맞춤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셀 서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글꼴도 여기에서 바꿔도 되겠네요. 글꼴 부분으로 가서요. 글꼴 HY 헤드라인 M입니다. HY 헤드라인 M이고 크기는 17포인트로 만들 건데 목록에 17이 없습니다. 크기 부분에서 숫자를 17로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꼴은 홈의 위에 있는 글꼴 부분에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그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을 하러 셀 서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A3부터 A4까지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까지 C3, C4, D3, D4 그리고 E의 3셀부터 I의 3셀까지 쭉 한 번에 블럭 잡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3셀부터 I4셀까지 한 번에 블럭 잡으셔서 셀 스타일 중에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데이터 및 모델의 출력. 선택해 주시면 스타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G14셀에요. 클릭하고 메모 삽입하는 게 출제가 됐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 컴퓨터에 지정된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사용자 이름 들어가 있는 거는 싹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문제에서 입력하라는 최고 고객 포인트만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G의 14셀 다시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표시 클릭해 주시면 계속해서 메모가 표시가 됩니다.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자동 크기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메모 안에 한번 클릭하고 조절점이 생기면 메모 테두리 한번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메모 서식에 들어갑니다. 맞춤이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 크기 체크하는 게 있네요.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A5셀부터 A가 아니네요. I5셀부터 I14셀까지 블럭 잡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예정을 이 날짜 뒤에 적어줘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겠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죠.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문자이기 때문에 형식에서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고 글자를 대신할 수 있는 골뱅이를 넣으신 후에 큰 따옴표를 넣고 예정이라고 입력을 하고 큰 따옴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예문에 보니까요. 3월 3일 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예정이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력한 것은 6월 7일 하고 예정이 바로 붙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골뱅이와 예정 사이를 한 칸 띄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골뱅이 뒤에를 한 칸 띄워줬어요. 셀 서식 작업하실 때 이런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A3부터 들어갈게요. I14까지 블럭 잡으셔가지고
글꼴에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I의 4까지는 아래쪽에 이중실선 넣으라고 하네요. 글꼴의 테두리에 아래쪽 이중 테두리가 있거든요. 블럭 잡으셔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정 부분이 I열이 좁아서 넘어가 있어요. 열 너비는 조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할 건데요. 신입사원 채용 발표표에서 면접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높은 데이터를 고급 필터로 사용을 하래요. 그러면은 면접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높다는 조건을 넣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는 면접과 시험이라는 필드명 두 개를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필드명의 그 조건의 필드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건데 고급 필터 조건은 A18셀부터 넣으래요. A의 18셀에다가 필드명은 그냥 조건이라고 쓸 거고요. 그 밑에다가 등호 쓰고 면접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높다. 크다. 어떤 점수보다 시험 점수보다 이렇게 내용을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키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2셀입니다. 그러면 내용 있는 부분, 본문에 데이터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 가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목록 범위 제가 데이터 안에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조건 범위 빈칸에다가 클릭하시고 방금 입력하셨던 A18부터 A19까지 드래그.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2셀이라고 했거든요. A22셀에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항운, 송삼규, 박선미, 조창규, 장인숙이 결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고급 필터의 조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C4셀에 있는 아까 조건이 뭐였나요? 네. C4셀에 있는 면접 점수가 B4셀에 있는 시험 점수보다 큰 것을 출력하라는 게 고급 필터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입니다. 시트를 잘 넘기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신 있는 시트부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계산 작업이 어려우시면 마지막에 작업하시면 되고요. 합격을 위해서는 함수 문제를 3문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2회차 문제에서는 표가 2개밖에 없네요. 여기에 평가 결과, 나이, 등급, 비고 쭉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표 1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요. 1위인 사람은 평가 결과가 A이고 2, 3등은 B이고요. 4등에서 7등인 사람은 C, 나머지는 재시험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if와 랭크 EQ 함수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출력해야 하는 결과값이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고 C도 있어야 되고 재시험도 있어야 하니까 결국에는 if 함수를 3번 써주시고 마지막에 재시험은 펄스 값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1등이면 A이고 3등 이하면 B이고 7등 이하면 C이고 나머지는 재시험이라고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인 F3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if 저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fx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Ctrl A 누르셔도 됩니다. 조건 부분에서 랭크 EQ 함수로 순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 상자에서 랭크 EQ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쓰셔서 찾으셔도 되죠. 타이핑 빠르신 분들은 직접 쓰시는 게 좋고요. 타이핑 느리신 분들은 이름 상자에서 찾으시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점수에 김경수 점수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범위는 점수 전체 잡아주시면 되고
순위 구하실 때 REF는 F4번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오더 같은 경우는 높은 숫자가 1등일 때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도 순위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오더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시 if문으로 돌아와서요. 방금 구한 이 순위가 1이 2라면 그러면 나는 A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true A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if 함수로 들어가겠죠. 펄스에서 if로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rank eq 들어가서 순위를 구해줍니다. 내 점수가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이라면 F4번 눌러서 전체 범위 고정해주죠. 그리고 위에 if문, 두 번째 if문을 클릭을 해서 이 조건이 어떠한지를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2, 3등이라면 B거든요. 2, 3등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려면, 비교를 하려면 3등 이하이면 2, 3등이 되겠죠. 1등은 앞에 if에서 조건을 넣어줬으니까요. 작거나 같다 3이보다. 그러면 이 점수들은 전부 다 B라고 출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펄스, B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if 함수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번 순위를 출력을 해줍니다. 순위 구할 것은 점수예요. 어디에서 점수의 순위를 구합니까? 점수 전체 범위 중에서 구할 거고 F4번 눌러서 고정하죠. 이번에는 세 번째 if의 사이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또 순위 구한 건 나와 있고요. 이 순위가 이번에는 4등에서 7위이면 C거든요. 그러면 7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7위보다. 그러면 이 점수들은 전부 다 C로 출력을 할 거고요. A, B, C 쓰실 때 대소문자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7등도 아닌 사람들은 7위 안에도 못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시험 볼 거예요. 제 시험이라고 펄스 값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네,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 제시험, BC, AB 제시험, CC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if문을 몇 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순위 같은 경우는 1위이면은 그냥 1위와 같다. 2, 3이면 3위보다 작거나 같다. 4등에서 7위이면 7위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조건에다가 그게 결과가 A일 때 아니죠. 그게 조건이 맞으면 출력할 값이 A이다. 아니면 B이다. 아니면 C이다. 그것도 아니면 제 시험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나이 출력해 볼게요. 주민등록번호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를 가지고 출력을 할 건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가 출생연도잖아요. 그래서 그 출생연도를 이용을 해서 나이를 출력을 하겠대요. 그러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 93년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900년도에 태어났겠죠? 1900년까지 빼주면 그게 결국 지금이 2025년도죠? 거기에서 1900 빼기 93년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우선 현재 연도부터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나이 구할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연도를 출력할 거니까 이열 함수를 쓸 거고요. 어떤 날짜의 연도 이열을 구할 거냐 오늘 날짜거든요.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는 today 함수죠. today 함수는 인수가 필요 없어서 그냥 가로를 열었다가 닫아주면 됩니다. 물론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름 상자에서 today 함수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빠르게 작업하려고 함수를 이번에는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날짜에 today 오늘 날짜에 이열 함수로 연도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빼기 넣어주시고 이제 출생 연도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 자리
왼쪽에 두 자리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left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이고요. 왼쪽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확인해 보시면 1932년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1900을 빼야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겠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 빼기 1900으로 계산을 해라. 엔터키 누르면 결과 나왔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급 출력할 문제입니다. 출석과 면접을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할 거고요. 문제 먼저 보자면 출석과 면접이 모두 A이면 최우수이고 출석이나 면접 등 면접 점수 중에서 한 가지만 A이면 우수 아니면 공백이에요. 모두 A냐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AND 함수, 둘 중에 하나만 A냐를 출력하기 위해서 OR 함수를 쓸 거고요. 출력할 값이 최우수도 있어야 되고 우수도 있어야 되고 공백도 있어야 되니까 if 함수를 두 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H3셀이요. 등호 쓰고 if 함수 들어가고요. 함수 마법사 불러와서 조건을 넣어줄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출석과 면접 점수 모두 A이냐 하는 거니까요. AND 함수에 들어갈게요. AND 함수가 없네요. 자, 이름 상자 없습니다. 함수 추가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함수니까 직접 쓰도록 하죠. AND 가로 열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AND 사이 클릭하니까 AND 함수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조건은 출석 점수가 A이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면접 점수도 A이냐 하는 거죠. 등호 쓰고 A. 출석 점수도 A. 면접 점수도 A, AND 함수에 들어와서 조건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두 개가 다 A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if 함수로 돌아갑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클릭하고요. 이 조건이 맞다면 true에다가 나는 최우수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써주시고요. 아니라면 펄스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겠죠. 직접 써주셔도 되세요. 이번에는 둘 중에 점수 하나만 A이면 우수할 거니까요. OR 함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쓰겠습니다. OR 괄호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보면 OR 함수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조건은 똑같아요. 출석 점수가 A거나 아니면 면접 점수가 A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A라면 이번에는 두 번째 if의 사이에 클릭해 주시면 되죠. AND와 OR이라는 함수가 두 개 다 A이냐 둘 중에 하나만 A이냐라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A라면 이때 true, 우수로 출력을 할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공백이니까 펄스에다가 큰 따옴표 두 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예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3명, 최우수 2명이네요. 식에서요. 그 조건 넣어주실 때 A 문자 그리고 출력할 문자 그리고 비교할 때 이런 문자들에는 전부 다 큰 따옴표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비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고요. 점수가 상위 2명까지면 검정색 별표, 점수가 하위 2명까지는 흰색 별표, 나머지는 공백인데 이번에도 ifs 함수 나왔습니다. 이번 상시공략 문제 2회에서는 if 문제 2개랑 ifs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점수가 상위 2명까지라는 것은 높은 점수 2개니까 라지 함수로 비교해서 출력할 수 있겠고요. 점수가 낮은 2명은 스몰 함수로 비교해서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 값이 검정색 별표, 흰색 별표, 공백이잖아요. 만약에 if 함수로 출력을 하라고 했으면 if 함수를 두 번 썼겠죠. 그런데 ifs 함수를 이용을 하니까 그냥 바로 조건 넣고 그 조건이 true, 참일 때 출력할 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ifs,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 점수가 상위 2명에 속하느냐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내 점수 찍어주고요. 그 점수가 크거나 같다. 어떤 점수보다요? 제일 큰 점수 중에서 두 번째 점수를 골라서
찾아내서 그 점수보다 내 점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나는 2등 안에는 든다는 거겠죠. 라지 함수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 직접 쓰겠습니다. large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 중에서 라지 함수 클릭해서요. 범위는 점수 중에서 나중에 답을 채우기 핸들로 끌어야 되니까 F4번 고정해 주고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았어요. 그 점수보다 내 점수가 더 크면 나는 1등 아니면 2등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ifs에 돌아와서요. 안에 인수칸에 클릭을 해보면 이 조건이 true일 때, 참일 때 출력할 값을 넣을 수 있게 빈칸이 나옵니다. 쌍따옴표, 큰 따옴표 넣고 미음 입력하고요. 한자 키 넣으시면 기호 넣으실 수 있어요.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다음 조건은 내 점수가 이번에는 하위 2명 안에 속한다면 그에게는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내 점수가 더 작으면 나는 꼴등 아니면 그 위의 등수가 되겠죠. 작거나 같습니다. 어떤 점수보다요? 두 번째로 작은 점수보다요. 스몰 함수 쓸 거고요. 위에 스몰에 들어가서 범위는 똑같이 점수 중에서 F4번 눌러서 고정하고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서 그 값이 ifs요. 내 점수보다 더 크면 그러니까 내 점수가 두 번째로 작은 점수보다 더 작으면 나는 흰색 별표를 얻겠다. 자, 이 조건에도 안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공백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true라는 조건으로 써줄 거고요. 더 이상 조건 쓸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공백으로 출력할 거니까 이 true인 형식의 출력할 값은 모두 공백이다. 큰 따옴표 2번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흰색 별표 2개, 검정색 별표 2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함수의 마지막 문제, 환자 코드와 진료 과목표를 참조해서 진료 과목을 표시를 할 건데 인덱스 매치 레프트 함수를 쓸 거고요. 표를 보니까 이제 환자 코드의 왼쪽 두 글자를 레프트 함수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게 이 진료 과목표에 있으면 이 진료 과목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냐, 피부과냐, 이비인후과냐를 진료 과목에 출력을 하면 되네요. 결국은 인덱스 함수로 이 줄에서 이 행이죠. 이 줄에서 환자 코드의 왼쪽 두 글자에 따라서 정확히 일치하는, 매치하는 값을 찾은 후에 그 해당하는 열 번호를 통해서 그 값을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커마 리급 함수 문제 중에서는 이 인덱스 매치 함수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몇 번, 한 3-4번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진행해 볼게요. 인덱스 함수 들어갈 거고 어레이 범위 잡고 로우와 컬럼, 행 열번호 넣어주는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요. 자, 어레이라고 하면 내가 출력할 값이 있는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출력하고 싶은 곳은 이 진료 과목이니까요. B25에서 DA25까지를 블럭을 잡을 거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출력할 값이 있는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넘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몇 행에 있는 그러니까 넘버, 로우는 행, 몇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래 하는 거니까요. 지금 잡은 범위에서는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줄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 어레이를 내가 진료 코드까지 잡았다면 두 번째 행에 있는 진료 과목을 가지고 올 거니까 2라고 썼어도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컬럼 넘버예요. 열 번호인데 첫 번째 열에 있는 걸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방금 잡은 범위 중에서요. 행은 이미 1행이라고 한 거고 이제 1열에 있는 걸 갖고 올래, 2열에 있는 걸 갖고 올래, 3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올래 하는 건데 그 열 번호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환자 코드의 왼쪽 두 개의 글자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하는 번호를 매치 함수로 출력을 해서 결국에 이 행번호와 열번호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컬럼 넘버 숫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매치 클릭하고요. lookup value, 당신은 무슨 값을 찾으려고 합니까? 저는 환자 코드의 왼쪽 두 글자랑 여기에 있는 값이랑 일치하는지를 찾아보고 싶거든요. 매치시키고 싶으니까 left 함수요.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 중에 left 함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쓰지 않고 그냥 이름 상자에 있는 left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현재 구하고 있는 값의 환자 코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와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매치 함수로 돌아가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요. 방금 찾은 이 CH라는 게 어디에서 있으면 매치되면 되나요? 바로 B의 24부터 D의 24까지 중에 똑같은 값이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 F4번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죠. 자, 매치 타입은 어떻게 할 건가요? 큰 값으로 작은 값으로 정확하게 일치할 건가요? 저는 이 CH라는 문자가 이 범위 중에 있는 글자랑 정확하게 일치해야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0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함수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범위 중에서 행번호는 1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에서 왼쪽에 맞죠? A15셀에 있는 왼쪽에 두 글자를 이 범위에서 출력을 했고요. 출력하는 방법은 0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확인을 하면요. 가로가 부족해서 자동으로 수정이 될 거예요. 이 매치 함수랑 인덱스 함수랑 같이 쓰면서 여기 끝에 가로가 한 게 없거든요. 예 해주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면 소아 청소년과 2개,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식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분들은 봐주시고요. 결국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행번호와 열번호를 출력을 하는 건데 행번호는 직접 숫자로 썼고 열번호는 1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건지 2열에 있는 걸 갖고 올 건지 3열에 있는 걸 갖고 올 건지 모르니까 그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번호를 찾아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5개가 모두 풀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분석 작업 1시트에서 가전제품 판매 현황 표에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면 순이익의 합계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시나리오 작성해야 하는데 시나리오 문제 푸실 때는 이름 정의부터 해주시면 되죠. 문제 순서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I4셀에 있는 셀은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률 엔터키 오타 생기시면 안 되죠. G24셀에 있는 값에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 클릭해서 순이익 합계 엔터키. 이름 정의했으면 이제 시나리오 만들 건데요. 결국에는 I4셀에 있는 이 순이익률 지금 20%인 게 25%가 됐을 때랑 15%가 됐을 때 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시나리오 들어가실 때는 변동이 될 I4셀에다가 클릭하고 시나리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첫 번째 순이익 증가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순이익률이 25%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25% 바로 직접 써주시면 되세요.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 감소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이번에는 순이익률이 15%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확인 버튼 눌러주고
이걸 요약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약 버튼. 그리고 결과셀은 결국 순이익의 합계가 아까 이름 정의해놨던 G24셀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대로 G24셀 선택된 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문제를 다시 보면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있어야 된대요. 바로 앞에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보고서 만들고 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순이익 증가와 순이익 감소, 시나리오 이름, 그리고 이름 정의하신 아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수치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오타 있으면 전체 20점 다 날라갈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시나리오 요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트 통으로 지우시고 다시 한번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거래 업체별 거래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거래 업체명별로 이걸로 정렬을 하라는 거죠.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합계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지급액의 평균을 계산을 할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도 정렬을 어떤 순으로 정렬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요. 밑에 또 지시사항에 합계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그냥 이름 그대로 합계 먼저 구하고 평균 구하면 되는 거죠. 정렬부터 할게요. 거래 업체명을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됩니다. 거래 업체명, 필드명 클릭해 주시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거든요. 데이터의 정렬 부분에 내림차순, 희응부터 기억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클릭해 주시면 바로 우리상사, 영재상사, 미래상사 정렬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할 항목은 항상 여러분들이 정렬해 주신 필드명입니다. 방금 거래 업체명별로 정렬을 했으니까요. 그룹할 항목은 거래 업체명 클릭해 주시고 합계부터 구해야 되니까 함수 합계 그대로고요.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합계라고 했거든요. 실지급액 체크되어 있는 거 빼고요. 거래 금액이랑 할인액 체크해 주고 확인해 줍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셔서요. 그룹할 항목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함수는 평균이고요. 실지급액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요.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것 빼고 실지급액만 체크하고 두 번째 부분합 계산하실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표시를 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출력 형태의 문제와 내가 만든 부분합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샵으로 나오는 이유는 열이 좁아서 그런 거니까 넓혀주시면 되고 왼쪽에 윤곽교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분합 기능 해결이 되었습니다.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다음에 두 개의 매크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부터 넣어 볼게요. 개발 도구 이미 나와 있어요. 개발 도구 메뉴 꺼내는 것은 앞서서 안내해 드렸던 상시 공략 문제 1회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여기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하시고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B의 15부터 C의 16까지거든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셀에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입니다. 평균 기록할 거고요. 매크로의 이름 평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미 매크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2의 4부터 2의 13 영역의 평균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평균 구할 범위 답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전 간단하게 홈에 가서 자동 합계 옆에 있는 화살표로 평균 내볼게요. 자동으로 범위 잡혔으니까 엔터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면 되죠. 어떤 방법으로 평균을 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록 중이던 매크로를 정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중지할 거고요.
단추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이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텍스트 편집, 딜리트 키 누르셔가지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글자 지우고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확인을 해볼까요? 평균 입력되어 있는 부분 블럭 잡아서 지우고요. 평균 버튼, 매크로 버튼을 클릭해 보니까 평균이 계산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넣어줘야 됩니다. 삽입에 도형에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넣을 건데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바로 옆이네요. D의 15부터 E의 16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도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하는 창이 바로 안 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지정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쉼표고요. 기록 눌러볼게요. 쉼표 이름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는 B4부터 E의 13까지 쉼표 넣는 매크로네요. 블럭 잡으신 후에 홈의 표시 형식 쉼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 주고 매크로 기록을 중지시켜 줍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자, 매크로 기록 끝났어요. 이 도형에다가 글씨 쓸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글자는 쉼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사용하셔야 되고 새로 만드시면 안 돼요.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에 메뉴 중에 차트 디자인에 가보시면은요. 차트 종류 변경하실 수 있고 원형 중에서 3차원 원형 선택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삽입하시고 A1 셀과 연동해야 돼요. 어떤 요소를 추가를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차트 옆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하는 더하기 버튼 이용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저는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을 넣을 거고요.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때 A1 셀에 있는 부서별 인사평가 결과를 그대로 연동을 할 거거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셔서 등호 쓰고 A1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A1 셀을 클릭하지 않아도 이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도 이 값이 연동이 되는 거죠. 클릭하고 엔터키를 쳤더니 자동으로 차트의 제목이 A1 셀에 있는 값과 연동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지정하고 생성부는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차트 영역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부분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데이터 요소 서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첫째 조각의 각이 바로 나오는데 혹시라도 다른 메뉴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계열 옵션에 오셔야 됩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숫자로 쓰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15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부는 따로 분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더블 클릭했던 부분이 생산부였어요. 파란색.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밖으로 그냥 쭉 드래그해서 떼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계열도 같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생산부만 한 번 더 클릭하셔서 드래그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3차원 회전에서 Y 회전을 30도로 지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트가 나를 더 바라보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3차원 회전을 해주셔야 되니까 차트 영역 서식, 이 빈 공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빈 공간이요. 차트 영역.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가 또 뜨고요. 여기 위에 메뉴들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차원 회전이 있고 여기에 또 Y 회전이 있어요. 30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네요. 그리고 위치는 바깥쪽 끝입니다. 요소 추가하는 거 더하기 버튼 이용하기로 했죠. 데이터 레이블이 있고요. 화살표 이용을 해서 어디에 바깥쪽 끝에다가 넣겠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시공략 문제의 2회 풀이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꼭 그 영진닷컴에서 그 이기적 사이트에서요, 상시공략 문제 그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같이 실습해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